올해 3월 27일 개통돼 세계 건설업계의 화제가 되었던 튀르키예의 차나칼레 대교. 총 길이 3,563m의 주탑과 주탑 사이의 거리인 주경 간장만 해도 2km를 넘어 세계에서 가장 긴 어마어마한 길이의 현수교인데요. 이 다리는 최근 유럽 철강 공사협회에서 시상하는 유럽 강철 교량상을 받아 유럽 최고의 다리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상을 받은 주인공인 시공사가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튀르키예도 다른 유럽 기업도 아닌 저 멀리 대한민국 기업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유럽 최고의 다리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현수교를 만들게 된 배경과 비결은 무엇일까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를 만들 수 있었던 기술력은 멀리 갈 거 없이 국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2012년 여수 엑스포를 맞아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고 이듬해 정식 개통한 이순신대교를 보면 그 위엄을 알 수 있습니다. 총 길이는 2260m로 앞서 보여드린 차나칼레 대교보다 1300m나 짧지만 주탑 간 거리가 1545m라는 걸 고려하면 이 다리도 무시할 수준이 절대 아님을 알 수 있는데요. 800m인 인천대교의 2배에 가까운 주탑 간 거리는 개통 당시 세계 4위였고 세계에서 가장 긴 차나칼레 등이 개통된 현재도 세계 8위로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현수교입니다. 주탑 높이도 270m로 남산보다 높은 건 물론 전 세계 현수교 주탑 중에서도 최상위권인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규모의 이 다리를 모두 우리 기술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순신대교 이전에 만들어진 우리나라 현수교들이 외국 기업들의 기술을 크든 작든 빌렸다는 걸 생각하면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지요. 이 다리 완공에 따라 우리나라가 현수교 전 공정을 자국 기술로 만들 수 있는 전 세계에 6개밖에 없는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걸 생각하면 더더욱 대단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교량 건축 기술은 자연스레 전 세계 건축업계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튀르키예는 바다로 유럽 방면 영토와 아시아 방면 영토가 분단된 지리적 구조상 이를 이을 대형 교량 건설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인데요. 그나마 세계의 다리와 해저 터널로 연결된 이스탄불의 보스포러스 해협과 달리 서부 지역은 마르마라해를 넘을 수단이 배밖에 없었기에 직선 거리로는 1시간도 안 걸리는 곳도 배를 놓치면 몇 시간이나 육로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러한 튀르키예의 교통 및 지리 여건은 오랫동안 국가 균형 발전을 저해해 왔는데요. 이를 타개하기 위해 튀르키예 정부는 튀르키예 공화국 정부 수립 100주년인 2023년 개통을 목표로 서부 차나칼레 도합해 다르다넬스 해협을 건너는 차나칼레 192 요교를 세우는 계획을 수립합니다. 네, 바로 이번 영상의 무대인 차나칼레 대교 말이지요. 그리고 이 다리를 만든 주역은 다름 아닌 이순신대교를 만든 우리 기술진들이었습니다. 국내에서 함께 힘을 모아 이순신대교를 만들었던 기에린 씨와 SK 에코플랜트는 차나칼레 대교 수주를 위해 팀 이순신을 구축했는데요. 팀 이순신은 2017년 일본 건설업체를 제치고 수주를 받는데 성공해 이듬해 4월 착공했습니다. 당시까지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가 일본의 아카시 해협 대교였다는 걸 고려하면 일본 업체는 강력한 경쟁자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일본을 제치고 수주를 받아낸 건 우리 교량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말합니다. 공사를 시작한 팀 이순신은 튀르키예 현지의 만만치 않은 자연환경을 극복해야 했는데요. 차나칼레 대교가 세워지는 튀르키예는 옛날부터 지진이 잦았던 지역인데다 다르다넬스 해협은 바람도 강해서 어지간한 다리로는 절대 버틸 수 없습니다. 다행히 팀 이순신에는 보스포러스 해협을 잇는 유라시아 터널을 건설하는 등 튀르키예 현지 공사 경험이 풍부한 SK 측 기술자들이 상당수 포진해 있었는데요. 우선 강풍에 버틸 수 있도록 내풍 안전성이 좋은 비행기 날개 모양의 유선형 트윈박스 거더를 상판에 적용했고 풍동 실험 결과 초속 91m의 바람에도 버틸 수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바람이 초속 35m만 되어도 기차가 엎어지고 한반도 사상 최악의 태풍 중 하나였던 매미의 순간 최대풍속이 초속 60m였던 걸 생각하면 얼마나 튼튼한지 감이 오지요. 현수교에 사용된 케이블도 유사시 강풍과 지진 등에 버틸 수 있도록 아주 강력한 것이 사용되었는데요. 한 가닥만으로 5.1톤의 하중을 버틸 수 있는 5.75mm 초고강도 강선이 케이블 하나당 무려 18,288가닥이 사용돼 케이블 하나당 10만 톤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승용차 6만여 대의 무게에 해당하는데 이런 케이블 2개가 쓰였으니 내구도는 말할 것도 없지요.
케이블을 다리 양 끝에서 지지해주는 앵커리지도 약 4만 톤에 달하는 케이블의 장력에 걸맞게 길이 92m, 폭 80m, 높이 50m라는 거대한 크기를 자랑하는데요. 이를 만들기 위해 부피 15만 2,700세제곱미터, 무게 약 38만 톤의 콘크리트를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 높이인 주탑을 지지하는 케이슨도 개당 무게 6만여 톤으로 하나당 레미콘 트럭 9,000대 이상에 해당하는 콘크리트가 쓰였는데요. 높이만 47m인 이 케이슨을 해저면에 안착시키기 위해 예인선 4개가 동원되었는데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20mm라는 경이적인 정밀도로 설치에 성공해 현지 관계자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런 무지막지한 규모의 물량 공세가 동원된 건 앞서 여러 차례 언급한 대로 이 다리가 세계 최대 규모의 현수교이기 때문인데요. 순수한 다리 길이만 3,563m의 연결도로까지 합하면 85km로 공사 인력으로 무려 1만 7천 명이 동원된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대공사였습니다. 특히 현수교의 실질적인 규모를 평가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기준이 되는 주탑 간의 거리가 무려 2,023m인데요. 튀르키예 공화정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정해진 이 수치는 세계 현수교 중 가장 긴 거리로 기존 최장이었던 일본 아카시 해협대교의 1991m보다 32m가 깁니다. 주탑 높이도 334m로 이순신 대교 겉보다 64m나 높고 아카시 해협대교와도 36m 차이가 나 현수교 주탑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데요. 이는 에펠탑보다 14m, 도쿄타워보다 1m가 높은 거니 작은 산 하나 높이는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압도적인 규모의 입찰을 경쟁하다 패했던 일본의 니케이 신문에서도 취재를 올 정도였는데요. 한때 세계 최대의 교량을 건설했던 일본 건설 기술을 우리 기술이 추월했음을 입증하는 결과물을 보니 감개가 무량합니다. 이 세계 최대 규모 현수교를 만드는 데 쓰인 강제들도 우리 기술로 만들었는데요. 차나칼레 대교 공사에 쓰인 강제들은 모두 포스코에서 만들어 우리 건축 기술은 물론 철강 기술력도 뽐내게 되었습니다. 포스코는 대교의 주탑에 들어가는 후판 3만 5천 톤, 대경 후판 5만 2천 톤, 케이블용 선재 4만 1천 톤 등을 수주했는데요. 이와 함께 현지 가공비와 공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광폭재도 생산하고 100mm 이상의 두께를 자랑하는 후판을 용접하기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등 단순히 수주만 하는 걸 넘어 실제 공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노하우도 전달했습니다. 여기에 튀르키예 현지에 있는 포스코 자동차 강판 가공센터를 활용해 공사용 강제의 보관과 재고 관리까지 도맡아 했는데요. 공사에 활용된 포스코의 기술력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아 차나칼레 대교 케이블에 사용된 고강도 선재인 포스 케이블로 제작한 PC강연선 규격이 ISO 국제표준에 등재되었습니다. 우리의 뛰어난 기술력에 힘입어 차나칼레 대교는 예정했던 것보다 1년 7개월인 앞발은 올해 3월 튀르키예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개통식을 가졌는데요. 다리가 개통된 이후 반년이 지나는 동안 튀르키예 서부의 삶은 획기적으로 달라졌습니다. 대교 건설로 튀르키예 영토를 양단하는 마르마라해를 서부에서도 차량으로 건너는 게 가능해져 튀르키예의 수건 사업이었던 유럽 방면 영토와 아시아 방면 영토의 순환 도로가 드디어 완성됐기 때문인데요. 특히 서부 지역의 경우 배를 이용하지 않으면 최대 8시간 이상이 걸렸던 차나칼레와 갤리볼루를 단 40분 만에 갈 수 있게 되는 등 지역 간 왕래가 활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덕에 지금까지 튀르키예 발전에 있어 큰 걸림돌이었던 유럽 방면과 아시아 방면 간의 낮은 연결성이 해소돼 지역 간 균형 발전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발전의 청신호를 켜준 차나칼레 대교의 세계 최대급 규모와 영향력은 다른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도 주목의 대상이 되었는데요. 그 결과 지난달 말 ECCS가 2년마다 유럽 전역의 강철 교량을 평가해 선정하는 유럽 강철 교량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차나칼레 대교가 혹독한 현장 조건에서도 첨단 기술로 지진과 강풍 등의 높은 안정성을 갖춰 시공된 점을 높이 평가했는데요. 실제로 공사 기간 동안 주변 지역들에서 큰 규모의 지진들이 발생한 건 물론 다르다넬스 해협 특유의 강한 바람도 견뎌내야 했고 2020년부터는 코로나의 영향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기일인 2023년 10월보다 훨씬 빨리 공사를 마쳤을 뿐만 아니라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그런 점에서 유럽 강철 교량상 수상은 단순한 기술력 인정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건설업의 안전관리까지 높이 평가를 받은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럽 전체에서도 최고로 인정받는 다리를 건설한 우리 기술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튀르키예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요. 세계 최대의 현수교를 만든 우리 기술력을 높이 산 튀르키예 엔지니어링 협회는 한국 엔지니어링 협회와 최근 MOU를 체결하고 교류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습니다. 튀르키예 엔지니어링 협회가 튀르키예 건축 산업 전반을 대표하는 국제 컨설팅 엔지니어링 연맹의 멤버라는 점에서 이번 MOU는 의미가 큰데요. 차나칼레 대교 공사로 우리 건축 기술의 우수성이 증명된 만큼 앞으로 튀르키예에서 진행될 대규모 공사에서 우리 기업과 기술자들이 타국에 비해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